됐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정부의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한 우려가 적질 않습니다. 백신 접종 같은 학생 안전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정을 어기거나 아예 모르는 이용자들이 적질 않습니다. 화물차에서 떨어진 대형 철제물에 초등학생까지 숨지는 등 적재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안전 기준은 부실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명, 충주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845명, 누적 사망은 68명입니다. 정부가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하다는 건데 학생 안전대책부터 세워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올 들어 충북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모두 120여 명. 청주의 한 보습학원을 통해서는 15명이 집단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잇따라 2학기부터 전면 등교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정서 문제를 고려하면 전면 등교가 옳지만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걱정이 되죠. 네, 안 될 수는 없는데 학습의 격차가 너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아마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거는 좀 찬성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든다. 근데 염려스럽긴 하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과정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아이들도. 아직 이게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일선 학교도 전면 등교가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학생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등교로 학생 수가 늘게 되면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쳐나간 것만도 다행이긴 한데 이제 학생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인력도 더 필요하고 노력도 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뭐 언제 어떻게 그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가장 큰 문제는 백신 접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충북 지역 보건특수교사의 백신 접종률이 65.4%에 그치는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한 학생은 아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부는 당장 8월까지 고3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아직 뚜렷한 계획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다 소중하잖아요. 고3이 접종이 돼도 나머지 1, 2학년들에서 방역이 뚫려버리면 이게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교육청도 현재로선 전면 등교가 불안한 만큼 방역 요원을 늘리고 별도의 교내 방역 지침을 준비 중입니다. 또 교직원은 물론 모든 등교 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방역 시스템을 더 보완하고 그다음에 모든 아이들이 8월 말 이내로 예방접종을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개학까지 불과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등교 방침에 앞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부터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일주일 전 당진 영덕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이죠. 25톤 화물차에서 떨어진 대형 쇳덩이가 승합차를 덮쳐 초등학생 어린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오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는데요. 경찰은 운전자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13톤 강철 코일이 승합차를 덮친 사고 현장. 차 안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중 8살 어린이가 숨지고 엄마가 크게 다쳤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던 25톤 화물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적재함에 묶여있던 13톤 강철 코일이 굴러떨어져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과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강철 코일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운전자는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고인목을 괴고 쇠밧줄로 단단히 고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단단히 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관련 법에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고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을 뿐 고정 벨트나 체인의 두께, 크기, 무게 등 세부 규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화물을 적절하게 하느냐 세세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이게 이제 현실인 것이죠. 사고만 하면 보상하고 처리할 줄만 알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안 했잖아요, 사실. 경찰은 끊어진 쇠밧줄을 국가수에 보내 적재 불량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입건한 뒤 적재 조치 위반 등 중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고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지금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78건으로 7명이 다쳤습니다. 적재 화물 추락 인명 피해가 반복되면서 안전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지난달 충주에선 안전모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까지 강화됐는데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김은초 기자가 전동 킥보드 이용 실태 현장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대학가. 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킥보드를 대여한 학생들이 바로 올라타 달립니다. 안전모는 안 썼습니다. 범칙금 2만 원 대상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캠퍼스 안팎으로 가는 대학생들 가운데 안전모 쓴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2명이 안전모도 없이 한 전동 킥보드에 타고 달리는 모습도 종종 목격됩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그 킥보드 법 개정된 거 지난주에 개정된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법 개정된 거 따로 모르셨어요? 네. 단거리 5분, 10분 정도밖에 그런 이동거리 때만 사용하다 보니 굳이 이제 안전모를 가지고 다니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난 13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땐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른다는 사람이 많을 뿐 아니라 알더라도 안전모를 일일이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꺼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찻길만 다녀야 하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거나 전동 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내달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모두 불법 주행으로 범칙금 대상입니다. 끝으로 달리게 되면 속도 제한도 25로 해놨는데 그 달리는 차들이 사실 황방 걸릴 때도 있고 위험을 줄 때도 사실 많거든요. 경찰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턴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홍보 활동을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무면허 운전 그리고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가 유발한 사고는 매년 늘어 올해는 벌써 지난해의 70%를 넘었습니다. 지난달 충주에서는 안전모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가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는데 이런 피해 사례는 따로 통계조차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안전모 착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킥보드 업체의 공용 안전모 비치를 명문화한 조례를 준비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을 만들었더니 이번엔 그 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위험천만한 주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이 기관 간 소통 부재가 빚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사건 발생 9일 만에 공식 언급했습니다. 간부 회의를 주재한 김 교육감은 교육과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유와 협조가 이루어졌다면 안타까운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성범죄 등의 피해를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이 동반 투신한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 시민단체들은 가해자 구속 수사와 관계기관의 재발 방지 대책을 연일 촉구해왔습니다.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한 청주의 주방용품 홍보관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청주시는 실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충청북도 방역 수칙을 어기고 주방용품 시연을 위해 조리한 음식을 방문자들에게 나눠준 주방용품 홍보관 업주에게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홍보관에서는 지난달 24일 이후 방문자와 그 가족까지 모두 10명의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불렀다는 비판을 샀습니다. 오는 8월 열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앞두고 자원활동가 진프리를 모집합니다. 영화제 사무국은 다음 달 6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연과 기획, 홍보 미디어 등 8개 분야에서 업무를 지원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19세 이상으로 영화제 기간 동안 제천에 머물 수 있어야 하며 제천 주민이 아닌 활동가에게는 숙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모집 인원은 150여 명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하게 됩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오는 8월 12일부터 엿새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이 다음 주부터 임시터미널로 이전합니다. 청주 고속터미널은 오는 25일부터 제2순환로 건너편 임시터미널로 매표와 승하차 등 모든 업무를 이전해 2024년 말까지 3년 반 동안 임시터미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고속터미널 이전은 기존 터미널과 주변 부지 18,000여 제곱미터를 밀고 49층 주상복합 3개 동을 건립하는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첫 단계입니다. 충청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를 오는 24일부터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분야는 2단계, 경제 분야는 1.5단계를 적용한 준 2단계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농업과 축산, 건설 현장 취업 희망자들은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가 오늘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주최로 충청북도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하이트 진로음료 이성일 씨가 철탑 산업훈장, LS일렉트릭 이혜관 씨가 산업보장, 롯데푸드 이장학 씨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세계 노동절을 축하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충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적인 외식 소비 감소 분위기에서도 김치가 충북의 수출 효자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충북의 김치 수출은 지난 2019년 1,180만 달러에서 지난해 1,829만 달러로 55%가 상승했고 올 1월부터 4월까지도 755만 달러어치가 수출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가 증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미국 애틀랜타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베트남, 호주, 캐나다, 독일에서 김치 판촉전을 열어 충북 김치 수출을 견인할 계획입니다. 충주시가 발달장애인 위치 추적기를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자립활동을 위한 위치 추적기는 지적장애나 자폐증으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인 20명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위치 추적기는 GPS가 내장된 신발 깔창형으로 발달장애인의 위치가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되며 일정 구역을 벗어나면 문자가 발송됩니다. 1년 동안 위치 추적기 통신비도 지원되며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